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대선 기간에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입니다. 자, 10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의 긴급 체포가 됐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척근으로 꼽히고 또 심지어 신복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장동 스캔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금 지목을 받는 인물이 유동규인데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원래 10시에 검찰에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자 검찰 쪽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동규가 잠적을 할 가능성, 도망을 가버리면은 이 상당히 이 미궁에 빠질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쩌면 대선 전에, 대선 전국이 무르익기 전에 혹은 이재명이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빨리 이 사건을 매듭 지으려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론도 있고 언론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사건을 매듭짓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그런 분위기도 어쨌든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안에 지금 집권 세력 사이에서 어떤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 자료를 놓고 그런 말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다른 범여권의 다른 쪽 진영을 의식을 해서 또 수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검찰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이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텐데 유동규가 아침에 제가 조간 딱 풀어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이게 있었죠. 자, 유동규가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이 될 그런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핵심 척근으로 계속 활동을 했지만은 마지막 자리인 경기도 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요구한 프로젝트, 이재명에게 요구한 프로젝트 뭐냐면은 영화산업에 한 380억 원을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 경기도가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 어떤 뒷거래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산업 투자 380억. 적은 돈이 아니죠.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이 들어주지 않아서 불만의 표시로 중도에 사퇴했다.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직을.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이해한 것이 자, 이재명은 일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하던 유동규를 발탁을 해서 승승장구를 시켜준 그 인물입니다. 은인 같은 사람이죠. 은인이죠. 유동규에게는. 그런데 본인이 프로젝트를 요구한 것을 인사권자인 이재명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이것은 잘 설명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재명에게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던져버렸다. 본인의 은인인데. 본인이 그 자리까지 있게 해준 은인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이 하급자가 상급자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약점을 쥐고 있어서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서 너 나한테 까불면 이거 다 터뜨려 버릴 거야. 그러면서 던지고 나와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또 구슬러겠죠. 구슬러서 또 다른 자료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직후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정황을 쭉 볼 때 이것이 이 게이트가 터진 지 한 2, 3주가 됐죠. 이 정황을 쭉 볼 때 유동규가 핵심 키맨은 키맨인데 이재명과 유동규 사이에 이재명과 관련한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들, 취약점을 유동규가 뭘 쥐고 있을까? 이것을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동규 손에 있는 이재명의 아킬레스건. 자, 첫 번째는 유동규는 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익 구조를 만들었나?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의 지시였나? 이재명 시장의 지시였나?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고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산하에 있는 성남시 사당에 있는 거기에 본부장으로서 이것을 총괄을 했죠.
자, 이재명은 이 사태 초기에 이렇게 번질 줄 몰랐겠죠. 그 2, 3주 전에 본인이 이것을 설계를 했다. 이재명이 내가 설계했다. 유동규는 실무만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 그것이 또 부메랑이 되고 있죠. 어쨌든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기획을 했는데, 그것이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였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수익 구조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유동규가 그 설계를 한 수익 구조가 이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29만 평 개발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를 갖는 절반 지분을 갖는 그래 또 한 주 더 있다고 합니다. 50% 플러스 한 주 이 어떤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죠. 그 50%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배당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822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수조 원 이익이 나더라도 5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무조건 1,822억만 갖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업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 대박이 나면서 지분 1%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 그리고 지분 6%를 갖고 있는 천하동인, 이 두 군데서 4,040억 원 돈벼락을 맞은 것이죠. 자, 50% 지분이 1,822억 원, 6% 지분이 4,040억 원. 이런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느냐. 만약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만약에 이재명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단돈 1원도 갖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임 혐의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범법 혐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그 지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유동규가 가지고 있는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면은 왜 그런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자, 사업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유동규는 왜 이런 설계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드러나는 것만 딱 놓고 보면은 한 가지는 좀 압축되는 게 있죠. 뭐냐면은 이재명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이재명이 대권 주자, 유력한 차기 권력으로까지 막 지금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은혜를 갖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 이 구도를 설계를 해서 화천대유에 의해서 화천대유가 그 사람들에게 나 대신 은혜 좀 갚어. 내가 그 대신 당신들에게 사업하도록 내가 다 인허가도 다 해주고 설계도 하고 할 테니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 좀 갚어. 이렇게 해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회해서 대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 될 수 있죠. 이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도록 한 권순일, 나중에 하천대유에 고문으로 가서 연봉 2억 원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권순일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찬우 수원지검장을 했는데 그때 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론을 했죠. 이재명 변론을 했던 강찬우. 이 두 사람, 강찬우도 화천대유에 자문을 해서 수백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50억 원 클럽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원 클럽,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것처럼 50억 원씩을 받기로 했다고 약정돼 있다. 이 안에 50억 원 클럽 명단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권순일도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죠. 그 권순일도 나오더라. 또 박용수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 50억 원 클럽 가입자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최근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 중에는 권순일 빼면은 그러면은 변호인을 했던 강찬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런 설계를 한 이유가
대박이 화천대유에 돌아가도록 설계를 한 이유가 바로 우회적으로 이재명이 신세진 사람들, 이 대권 주자로 되기까지 신세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갖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 그것을 유동규가 알고 있다. 그래서 유동규 손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킬레스건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빙성은 좀 약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싶기 때문에 제가 신빙성이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명의 대선 자금, 선거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핵심 신복인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을 맡겨서 그런 설계를 짠 것 아니냐. 지금 이 하천대유 일대 주주라는 김만배 씨가 이런 말을 한 녹음 파일이 지금 있다고 하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아니란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 속에 이 말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실소유주는 누구냐? 일단은 유동규다. 화천대유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가 사실상은 돈을 댄 거다. 돈을 대고 다 이 계획을 했다. 그리고 대박이 터졌는데 대박이 이 김만배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유동규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고 일부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럼 이게 또 유동규가 끝이냐? 유동규는 왜 그런 설계를 했느냐? 그 뒤에 또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말들 때문에 이 유동규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오늘 검찰에 긴급 체포된 유동규가 검찰에서 막 하는 말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딱 돼 있죠. 긴급 체포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니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립니다. SNS에 유동규가 긴급 체포된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갑자기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부패로 감옥 안 간 성남시장이다. 그리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것은 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뒀던 문구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인이 다급해서 막 나오는 그런 말 같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의 몫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간 공동 개발을 했다.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각상도 아들에게 50억 원 준 자가 주인이다. 이렇게 다른 세력 쪽으로 세금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민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를 마귀로 지칭을 했습니다. 아예 마귀로 지칭을 했습니다. 마귀지만 그쪽에서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마귀들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마귀가 각상도에게도 돈도 주고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마귀라는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자신의 신복인 유동규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또 그 전에도 유동규를 손절을 하려는 이재명의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말입니다. 유동규를 자꾸 척근척근하는데 비서실에 있었거나 내 비서실에 있었거나 돈이라도 대신 받아서 도왔거나 이 정도는 돼야 척근이지 않겠느냐. 유동규는 산하기관 직원 중에 한 명이다. 완전히 손들을 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승승장구를 시켰죠. 성남시장 시절에 자신을 지지선언한 민간인 재건축 조합장, 불가 재건축 조합장을 지낸 사람에게 인수위원으로 발탁을 해서 성남시의 공기관 본부장, 사장 직무 대행을 시켰고 중간에 다시 캠프로 데려가서 써먹었고 나중에는 경기도의 핵심 자리인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도 관광개발공사 사장까지 시켰는데 그냥 일개 산하기관 직원 중에 한 명이다. 척근 하는데 내 척근 아니다.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왜 이 측근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신복이라고까지 아침에 제가 조간 딱 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 기조실장이 될 거야. 이렇게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뭔가 이재명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당신 나 이런 거 안 시키면은 알아서 해.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그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가 이재명과 사적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과시를 하더라. 시장가. 나 시장하고 친한 사람이야. 나 시장하고 어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또 그 속에 나온 말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정원 들어가서 내가 기조실장을 맡아서 그 조직, 국정원이죠. 그 조직을 확 뒤집어 놓겠다. 그 XX들 다 확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남시장 시절에 이 이야기, 왜 국정원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내가 국정원 기조실장 될 거야? 그래서 다 뒤집어 버릴 거야? 했냐 하면은 그 무렵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본인이 내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 그런 말을 폭로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무렵에 아마 그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야, 우리 시장 이재명 괴롭히는데 국정원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돼서 국정원장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이 돼서 다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항상 그 정권의 핵심 실세가 가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른바 통치관리,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통치자금 관리죠. 통치자금을 관리하던 그런 자리인데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 기조실장 1순위야, 0순위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둘은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가 이재명의 약점을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유동규는 이재명의 장비라고까지 불렸습니다. 불린다고 그 개발공사 직원들이 이야기했죠. 이재명의 장비, 유비의 장비처럼 이재명의 장비 유동규가 뭔지 저돌적으로 막 밀고 나가서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유동규를 손절하려고 나서는 이재명, 노림수가 있겠죠. 이거 상당히 고도의 선거 전략이 숨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완전히 손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나중에 지금 긴급 체포된 유동규가 어떤 범법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 잘못이 없다. 이재명이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냥 사람을 좀 잘못 본 것 같아. 사람을 잘못 쓴 것 같아.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손절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은 전혀 없이 그래 나는 부분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은 조금 느낀다.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규를 손절을 하면은 이재명 지지자가 좀 이 하천대유 이 게이트 때문에 이재명에게 실망을 느껴서 좀 이탈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맞다. 이거 이재명 잘못이 아니네.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먹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지 철회를 안 한다. 그리고 그래 이재명이 직접 돈 받은 것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이 아주 그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 이게 계획은 잘 짰는데 민간에서 들어간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이것을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다 이익을 취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대장동 사태가 난 지 2, 3주 되지만은 지난 주말에 호남 경선에서 사실상 그 이재명이 이낙연을 따돌렸죠. 전남에서만은 이낙연이 약간 이기고 나머지는 과반수를 여전히 유지를 하는. 그래서 이것의 결집 효과, 이재명 1위 주자 이재명에게 결집하는 그 진보가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고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이재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집이죠. 이 탄압을 받고 있구나.
우리 이재명이 탄압을 받고 있구나. 이래서 결집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민주당 TV 토론회가 있었죠.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OX 문제로 대장동 이슈 더불어민주당의 호재다 이렇게 하니 이재명이 yes, o 이렇게 했습니다. yes, no에서 yes,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전국 지표조사가 있었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조사죠. 거기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29%, 윤석열이 17%, 무려 12%포인트는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이 여론조사, 지표조사 이것만 놓고 보면은 같은 조사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사이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사이가 최대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결집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유리하다. 여기서 이재명이 예스 한 것이죠. 그런데 유동규가 문제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지금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들어주지 않아서 중간에 뛰쳐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 본인에게 모든 걸 다 덮어씌우면서 손절을 하려고 하는 척건은 무슨 척건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동규가 또 악감정의 사회에서 검찰에서 어떤 진실을 말해버릴 폭탄 진술을 할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죠. 유동규가 다 한 거야. 잘라낼 수가 있는데 돈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돈과 관련한 문제가 들통이 나게 되면 이재명 본인이 1원도 이득 본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조차도 위태로워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유동규의 입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월 10일이면은 아마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뭔가 이 유동규의 입에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발견돼서 그것을 건드리면은 아마 후보 교체론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송국건의 대들보였습니다.